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치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저도 의료계통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잘 없었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어서 주치의라는 단어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들었었어요. 재벌집 자제나 대기업 회장님이 아프시면 주치의를 부르시잖아요. 또는 큰 병에 걸리셔서 암이나 여러 가지 다른 큰 질병들에 걸리셔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 병을 수술을 하실 경우 병원의 담당 선생님을 환자의 주치의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제 주치의가 없으셨어요. 미국 내과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미국에서의 주치의라는 개념이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미국에서의 주치의는 제가 일하고 있는 내과 클리닉, 패밀리 프랙티스나 인터널 메디슨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주치의가 되세요. 환자분이 제가 주치의가 이 병원에 없어서 이 선생님을 제 주치의로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첫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병원 이름과 선생님의 이름이 함께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치의를 설정하시고 나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고 기본적인 피검사와 암검사 등을 나이에 맞춰서 주치의 선생님이 추천하시고 그 주치의 선생님의 추천과 주치의 선생님의 오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건강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과의 선생님들이 주치의가 되시면 그 환자분이 생활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 허리가 아파요, 또는 배가 많이 아파요, 귀가 많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등등의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증상은 전문의 선생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하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속하신 병원에 리퍼럴 스페셜리스트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 환자의 의료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환자가 주치의 선생님과 모든 기본적인 상담을 마치고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테스트를 마치시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이러저러한 테스트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료보험 회사에서 환자의 의료비를 커버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회사가 승인을 해주고 환자분이 그 다음 단계의 검사를 받으시는 예약을 스페셜리스트가 잡아주세요.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보험회사가 다 다르시거든요. 회사마다 다르고 환자분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고요. 보험회사가 커버해주는 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리퍼럴 오피스 직원분께서 그 다른 여러 가지들을 구별해내지 않으시면 막상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 검사를 하라고 하셨으니 난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하고 다음 단계의 검사를 미리 받았는데 의료보험에서 환자분에게 이 검사는 저희 보험에서 커버를 못 해드립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 환자가 그 검사 비용을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금액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만에 하나 환자분의 보험회사가 그 다음 단계를 커버를 못 하실 경우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른 오더를 내리시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거든요. 이렇게 미국 의료 체계가 병원과 의료보험 사이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의 직원분들이 다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로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주치의 선생님이 없으셔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간질환 등등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으신 환자분들과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으려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고, 주치의 선생님이 모든 의료 기록을 잘 작성하신 다음 그 모든 약들을 환자분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의료보험이 많이 커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또한 주치의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나 저의 가족들도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 가족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뵈러 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허리에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 의료 기록이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의사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내 건강을 체크해 온 사람이 이렇게 허리에 통증이 생긴 거다.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나 아이부프로펜으로 이 통증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조금 더 강도가 센 컨트롤 메디케이션이나 날카링 메디케이션 등을 처방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의료보험 회사가 이 환자가 약을 남용할 만한 환자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승인을 해주고, 그 모든 과정이 쉽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치의를 선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의료보험 회사와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인터널 메디슨 간호사로 일을 해보니까요, 매일 아침 그날의 환자 리스트가 컴퓨터 화면에 올라오면 어떤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이 반겨하면서 이분 오시네, 이분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는데 하면서 너무 반갑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이 있는 반면, 어떤 환자분들은 이 환자, 내가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진통제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분량으로 처방해 드렸는데 또 오시네. 이번에는 이 진통제 처방 못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환자 소란 피울라나? 라고 걱정하는 환자분도 계세요. 이렇게 본인이 주치의가 되는 환자분을 대하시는 마음과 주치의가 아닌데 방문하시는 환자분을 대하시는 마음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른 거죠. 일반적인 약품을 처방받고 싶어 하실 때는 주치의가 아니셔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증상을 들어보시고 필요한 약이라면 그걸 처방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환자의 건강 히스토리나 건강 기록이 우리 병원에 있지 않은데 그 환자분이 오셔서 중독성 약물 또는 강도가 좀 센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우기실 때, 그럴 때 선생님들이 되게 난감해 하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좋게 처방해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이런 약품들은 주치의한테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슈런스 회사에도 약품이 통보가 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안으로도 그 약을 처방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난처해 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신 서류를 가지고 오실 때가 많아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건강 기록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내과 의사 선생님들을 어느 분을 방문하셔도 그 서류들을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코비드에 걸리셔서 쿼런틴보다도 더 오래 일을 못 하셨다든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집에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의료 소견서로 작성하시고
병원의 모든 기록들과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고 소정의 양식에 사인을 하시면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 중에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 환자의 월급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서류들은 주치의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주치의는 다른 선생님이신데 급하게 예약이 안 되신다면서 갑작스럽게 다른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그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환자분의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작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외에도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로 들어가셔서 다리를 수술하셨을 경우 수술이 끝나서 회복실에 입원해 계시다가 통원 치료를 하실 수 있을 때가 되면 환자분에게 주치의 선생님과 팔로우업을 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럴 경우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예약되어 있는 날까지의 약을 처방해 주세요. 오늘 퇴원을 하는데 주치의 선생님과의 예약이 3일 뒤에 있다. 그러면 약을 3일치만 처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환자분께서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시거나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셔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동안에 드셔야 할 약은 주치의 선생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환자분에게 처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치의 선생님과 다른 부서와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면 빠른 시간 안에 주치의 선생님을 선정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루셔서 지속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정기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보험 회사와의 의사소통에도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는 주치의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지 마시라고 설명해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